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요, 이익훈학원에서 토익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강성호입니다. 자, 저는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요 교재를 가지고서 쭉 강의를 진행할 건데요. 요 교재가 이제 일반적인 교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물론 이제 교재가, 어휘 교재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사실적으로는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많이 보고 계시는 뭐, 그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해모라든지, 아니면 뭐, 토마토, 딸기, 매추, 상추, 뭐, 여러 가지, 교재가 많은데, 그 교재의 공통점들이 전반적으로 뭐냐면은, 뭐, 단어 나열이죠. 뭐, 그죠? 그래서 어떤 단어의 명사는 어떻고, 형용사는 어떻고, 동사는 어떻고, 조금 더 이제 잘된 책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이제 뭐 기출 표현이라든지 뭐 쓰임새 같은 게 한두 개좀 더 들어가서 좀 차별화를 꾀하기는 하는데 전반적인 형태가 다 비슷비슷해요. 그죠? 근데 제가 강의하고 싶은 초점은 뭐냐면 그러한 어휘만 알아가지고 과연 토익 문제에서 어휘 문제를 암기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점수가 나올 수 있을까? 그닥 뭐 그렇게 그렇진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의 어휘를 봤을 때 그 어휘가 어떻게 답으로 연결되고 어떠한 형태로 시험에 출제가 됐으며 어떤 형태의 전사나 어떠한 단복수 형태 이런 것들이 총 마무리돼서 마치 어휘를 듣고 공부하는 거지만 한 문제를 풀어보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세세하고 디테일하게 아주 시험에 나오는 형태는 꽉 잡아드릴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요. 강사 선생님들이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시고 뭐 여러 가지 뭐 장단점을 많이 갖고 계시겠죠. 뭐 A 강사는 뭐 외모가 너무 출중해서 보기만 해도 뭐 훈남이야. 뭐 B 강사는 뭐 문법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셔. 뭐 이렇게 뭐 차별화된 뭐 어떤 형태를 갖고 계신데 저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고민인 게 다 가졌어. 어떻게 하면 좋니? 그래서 제가 보통 다른 선생님보다 특별하게 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첫 번째 외모예요. 오케이. 모니터 끈다 죽는다. 이렇게. 자, 그래서 외모가 첫 번째 있고요. 그냥 보면 볼수록 제 매력에 빠져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오래 보셔야 된다는 게 좀 단점인데 오래 보시면 제 매력을 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의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강의 끝까지 들으신 다음에 제 매력을 찾으신 분들에겐 저에게 메일을 주세요. 오케이, 제가 칭찬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굉장히 그거 중요하다는 얘기고 두 번째가 뭐냐면 제가 갖고 있는 다른 선생님보다 경쟁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휘 분석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휘를 정리해 드린 거고요. 제가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어떻게 시험에 나오고 어떻게 정리되고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가 쭉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저를 믿고 한번 따라와 보시면 잘 들었어. 오케이. 선생님 최고 뭐 이런 얘기 듣도록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끝까지 다 들어보시고 중간중간에 리뷰도 하시고 점검도 하시고요. 자, 여러분 알다시피 뉴토익 들어서 계속되는 형태들이 문법 형사가 많이 줄어들고요. 지금처럼 어휘가 강화되고 두 번째 Part 7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휘와 더불어서 제가 Part 7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꽂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LC 어휘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RC 어휘, Part 5, 6, 7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가 Part 7에 관련된 부분까지 쫙 정리해서 제가 가능한 한 어휘도 아닌 것이, 문법도 아닌 것이, Part 7도 아닌 것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쭉 아우러서 정말 질 좋고 여러분들이 보기 드문 강의 만들어내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따라와 주시고 보다 좋은 강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리액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모니터 앞에서 꾸준히 자기 시간을 만들어내서 강의를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과의 화려한 강의, 명쾌한 강의, 핵심을 찌르는 강의는 계속될 겁니다. 자, 이제부터 따라와 보시죠. 자, 1강 들어오시게 됐네요. 자, 우리가 record란 단어부터 들어보게 될 건데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단어가 중요한 게 이제 음성으로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미국식과 영국식, 요즘에 또 토익의 어떤 큰 흐름 중에 하나가 미국식과 영국식을 자꾸 이제 혼용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음을 들어보실 때 미국식 2번, 그 다음에가 영국식 1번, 그래서 총 3번을 듣게 되는데 들으실 때마다 그 차이점을 한번 느껴보시면서 따라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record라는 단어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번 들어보실까요?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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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보셨죠? 그래서 약간의 미묘한 차이점이 있는데 보통 영국식 발음은 A 사운드가 좀 강하게 나요. 그래서 사운드, 그래서 water 대신에 water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자,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서 한번 쭉 들어보시면 될 건데 자, 일단은 우리가 토익에 나오는 record라는 단어는 어떻게 활용되나 요거 한번 들어보실게요. 확인해 보실게요. 자, 이 record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제가 글씨를 조금 더 밑으로 내려서 쓸게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record라는 단어인데 자, 요 단어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단어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죠. 그래서 동사와 명사가 하나의 형태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 동사로 쓸 때는 뭐 거기 나와 있는 거 있죠. 뭐, 기록하다, 뭐 이렇게, 그죠? 내지는 명사로 쓰면 뭐야? 기록이나 문서,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사용될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자, 이제 요 단어하고 이 recording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recording이라는 단어인데, 요 단어하고도 좀 차이점을 보셔야 되는데, 동사에다가 ing만 들어가면 죄다 동명사인 줄 알아. 이거 뭐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 명사가 있어야 되는 동명사 이런 개념은 아니고 똑같이 명사인데 좀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record라는 단어하고 recording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거 한번 보실게요. 자, 요 단어는 일단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요 두 가지로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를 말할 때는 녹음이라는 것보다는 녹음, 테이프 같은 거. 테이프는 셀 수 있잖아요. 한 개, 두 개, 세 개. 그러니까 셀 수 있는 가사 명사 형태로 쓰는 게 일반적이고 레코딩이라는 단어는 셀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녹음 그 자체를 얘기할 때가 많아요. 자, 그럼 이제 요 단어와 요 단어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레코드라는 단어는 보통 문서적 개념이 강하고요. 기록이라든지 요거는 녹음적 형태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차이점은 요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겠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런 뭐야? 뭐 off the record.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기록화되어지지 않는다. 혹은 뭐야? 문서화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겠죠? 내지는 뭐야? 반대로 문서화되어진다, 기록화되어진다 해서 on the record 이런 식으로 쓰실 수도 있다. 그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담아놓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썩 많이 어렵거나 그런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정리 좀 간단하게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단어가 뭐가 있냐면요. 이 schedule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이 단어 한번 들어보실까요? schedule, Schedule. schedule, schedule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오케이. 자, 잘 들으셔야겠네요. 자, 그래서 어휘적으로 충분하게 이제 보셨을 텐데 이 schedule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뭐 계획표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뭐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뭐 그죠? 뭐 방학 때마다 이렇게 짜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만 했으니까 계획표라는 걸 다 아실 텐데 요 단어는 사실적으로 어떤 단어가 많이 중요하냐면은 요 단어가 많이 중요해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그죠? 하나님, 그죠? 하나님인데, 이게 뭐냐면, tentative, 이렇게 읽으면 이제 독일어죠. 그죠? 그래서 너무 뻑뻑하게 읽으니까, tentative. 뭐라고요? tentative. 뭐라고요? tentative. 지금 모니터 앉아서 뭐 하는 거야? 이러지 마시고, 강사 이렇게 여러 번 하면, 따라하는 센스. 함께해요. 이제 함께하는 정신. 자, 뭐라고요? tentative. 한 번 더. tentative. 한 번 더. tentative. 좋아. 자, 그래서 여러분, 자꾸 좀 읽어보시고, 따라보시고, 자꾸 적극적으로 해야 돼. 뭐든지 적극적으로. 그지? 모니터에 앉아서도 tentative. 자꾸 이렇게 따라해 보시면서 그죠? 오케이. 미친 게 아니야. 미친 게 아니야. 오케이. 자, tentative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자, 이 tentative라는 단어가 방금 말씀드린 이 schedule이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tentative plan이라든지 tentative itinerary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조금 어렵죠? itinerary. 뭐라고요? itinerary. 뭐라고요? itinerary. 빙고. 좋습니다. 그래서 tentative itinerary. 그래서 임시 여행 계획표. 뭐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가 tentative report. 보고서가 여러분들 뭐야? 직접적으로 확정되지 않고 이제 가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tentative plan. 시안. 가짜 시안. 뭐 임시 시안. tentative itinerary. 임시 여행 계획표. tentative report. 혹은 tentative schedule까지 해서 요 형용사 형태인 tentative가 무지하게 중요하고 토익에서는 어휘 문제로도 출제된 적이 있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머릿속에 팍팍팍 꽂아 주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schedule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중요했다 그 얘기고요.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표현은 뭐냐면 계획보다 빨리 됐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뭘 집어넣어요? ahead of 이걸 집어넣어요. 그래서 ahead of schedule 그 다음에가 이것도 behind 보통 이렇게 있는데 behind가 아니라 behind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behind schedule 그 다음에가 계획에 맞춰서 그럼 뭘 집어넣어요? on schedule 그래서 이게 역시 마찬가지로 ahead of schedule, behind schedule, on schedule 이런 식으로 해서 요 형태가 따라붙어서 시간에 맞춰서 계획에 맞춰서 계획보다 느리게 빠르게 이런 것들 토익에서는 요거와 뭐야? time을 같이 집어넣기도 하죠. 그래서 on time, behind time, ahead of time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보다 빠르고 늦고 그죠?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같이 묶어서 쓸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discount 요 단어가 있네요. 자, 요 단어 한번 들어보실까요? 일단 discount, 좋고요. Discount. discount, discount 뭐 거의 비슷하네요. 이거는 그죠? 자, 그래서 요 단어가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 discount라는 단어도
요것도 이제 할인하다라는 동사 명사를 다 갖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게 할인하다라는 동사적 의미를 쓸 때는 Part 7 쪽에서는 어떤 걸로 말을 바꾸냐면은 mark down. 아래서 내려서 기록을 하는 거야. 그래서 mark down 이런 거. 그 다음에가 여러분들 reduce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reduce라는 단어를 보통 우리가 줄이다 감소시키다 해서 숫자만 줄이는 게 아니라 가격 따위를 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reduce 이런 단어입니다. 그죠? 이게 reduce 이 단어. 이 단어가 이제 또 여러분들 반대말이 여러분 알다시피 enlarge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enlarge. 이게 여러분 뭐야? 확대하는 거예요. 확대. 그죠? 사진 같은 거 또 줬는데 사진을 확대하고 싶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enlarge the size 이거야. 사진을 확대하고 싶어. 사진이 너무 커. 그럼 줄여주세요. 그럼 뭐예요? reduce 줄여달라고 한대요. 오케이. 촌스럽게 어디 미국 가갖고 또 연수 갔다가 또 사진 하나 뽑았는데 현상해달라고 내가 가갖고 big okay 이거 저질 아니네 진짜. small okay 이런 거 하지 말고 요만큼 키워주세요. this big okay? 야 이거 진짜 저질이야 진짜. 옳지 않아. 오케이? 자 뭐라고요? 우아하게 enlarge. 뭐라고요? reduce. 좋아. 그래서 옛날에 한번 enlarge라는 단어 아세요? 그리고 수험생한테 물어봤더니 한 친구가 끄떡끄떡거려. 근데 제가 이제 기초반 할 때거든. 끄떡끄떡거려서 기특해 갖고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그 확대하다는데요.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강남역 가보면요 가슴 확대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슴 확대도 인나지긴 하는데 이렇게 우리 어휘 설명해 드린 거예요. 제가 무슨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동의어로 쓸 수 있다. 요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동사 말고 이제 명사 형태로서는요. 요게 동의어가 rebate라는 단어 있죠? 그죠? rebate 요 단어가 BAT 그죠? 스펠이 REBAT 그죠? rebate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게 concession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동의어로 똑같은 건 아닌데 이 concession이라는 단어는 보통 이제 특권이나 이권 따위를 줘서 뭔가를 좀 혜택을 보는 거야. 그래서 금전적 상황 같은 거에서는 조금 더 싸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학생 카드 같은 거 이렇게 제시하면 뭐야? 할인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concession 카드 그런 거야. 뭐 노인들 그 연로 하신 분들 이게 디밀면은 이렇게 할인해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concession 카드고요. 그래서 요런 단어들 rebate라든지 concession이라든지 교재 나와 있는 deduction 이거야 다 아시는 거겠죠, 그죠? 줄인다, 축소시킨다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요런 개념들이 쭉 한번 정리해 보실 만한 가치가 있는 요런 어휘적 측면이고요. 자, 그 다음에가 area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요 단어 한번 간단하게 들어보실까요? area, 오케이. area, 좋습니다. area, 좋습니다. 그래서 이 area 이런 단어인데 이거 모르신 분 누가 있겠어요? 그죠? area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전치사 in 뭐라고요? 전치사 in. 전치사 뭐라고요? in 중요하다고 얘기야. in area. 그래서 뭐야? 지역 안에서라는 표현인데 at 아니죠. from 아니죠. from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지역 내에서 이런 표현에서는 뭐야? 전치사 s 쓰지 아니하고 in을 쓴다는 거 꼭 좀 기억해 내시고요. 별거 아닌데 시험에 잘 나와. 어떻게 해야 돼? 암기해. 그 얘기야. 그래서 머릿속에 꼭 좀 기억해 놓으시고 in area. 별거 아닌 거지만 나옵니다.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 옆에 나와 있는 region이라든지 district 이런 형태들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정리 좀 한번 해보시면 좋겠죠? region이라는 것은 어떨 때 쓰는 거래요? 그렇죠. 문화적, 사회적 이런 동질성을 갖고 있는 지역 같은 걸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가 district 같은 것들은 이제 행정구역상의 편의를 위해서 나누는 지역 따위를 갖다가 district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review라는 단어가 나와 있네요. 자, review라는 단어 한번 들어보실까요?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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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review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데 자, 요 단어도 굉장히 많이 중요해요. 일단 별표 2개, 빙고 하고 들어갔습니다. 자, 별표 2개, 빙고 들어가 보셨더니 review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review.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book review라든지 그죠? performance review라든지 그래서 이게 명사로 쓸 때는 뭐예요? 그죠? 검토 내지는 그죠? 이런 의미가 있겠죠. 여기 이제 동사로 쓰면 여러분들 리뷰하다 이런 표현도 있겠죠. 그래서 명사와 동사적 차이를 구별해 보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얘기고. 이 리뷰라는 단어가 의외로 LC 표현에서 뭐로 많이 쓰이냐면은 LC 표현에서는 동의어 찾는 표현으로 그림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리뷰라는 단어도 여러분들 그림 묘사에서는 리뷰하는 게 보통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게 look over라든지 아니면 go
over. 이게 건너가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검토하다, 훑어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 내지는 뭐야? examine 이런 단어들. 그래서 이런 단어들로 엮여서 같이 쓰인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리뷰라는 게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겠어요? 그냥 뭔가를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듯한 느낌. 그죠? 고개를 숙이고 뭔가를 보는 듯한 느낌이 보통 이런 단어들을 써서 토익의 정답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꼭 좀 기억해 놓으시고 머릿속에 확실하게 담아 놓으시고요. 비슷한 표현으로 가끔씩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게 look through라는 표현이 있어요. look through라는 표현이 있어요. look through. 오케이. 이게 뭘까요? 굉장히 한국적 감성을 갖고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look through 하고 보시면. 보실래요? look through 봐. look through 봐. 어거지가 아니야. 내가 볼 땐 이건 look through 봐. 그래서 이게 look through에서 여러분들 뭐예요? 이게 browse라는 단어 있죠. 그죠? 왜 인터넷 검색할 때 뭐라 그래요? 훑어본다, 쭉 탐색한다 이런 거 할 때 이제 browse라는 단어 쓰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훑어본다는 느낌이실 때는 browsing 한다, look through 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연결해서 암기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review라는 단어를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렸는데 뭐 꽤나 중요한 단어니까 머릿속에 좀 정리해 놓으시고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단어가 조금 어렵네요. 자, knowledge라는 단어인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Knowledge. 좋습니다. knowledge, Knowledge. 이 단어 모르신 분은 없죠, 그죠? LEDG, KNO-LEDG. 지금 뭐 보시다시피 제가 보기에는 완벽해요. 외모상으로 완벽하고요. 강의 깔끔하고요. 근데 스펠이 조금씩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 좀 이쁘게 봐주세요. 오케이. LEDG. 누가 옆에서 그런다. 이쁘게 봐줄 수가 없다고 죽는다. 오케이. 자, 이쁘게 봐주시고요. 제가 조금 더 보면 얼굴도 좀 갈아볼게요. 오케이. 자, 보습니다. 자, 조금 더 벌어야 돼. 자, 그래서 knowledge라는 단어 있습니다. knowledge라는 단어 있어요. 자, 이 knowledge가 뭡니까? 뭐 지식, 이해, 뭐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 단어보다는 사실은 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다가 A만 살짝 붙인다. acknowledge 이렇게. 그죠? acknowledge 이렇게. acknowledge. 그죠? acknowledge.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 acknowledge 이렇게. acknowledge. 통보하다, 알려주다. 알려주지 않으면 acknowledge. 통보하다, 알려주다. 통보하지 않고 알려주지 않으면 acknowledge 뭐 이런 거. 그죠? 오케이. 자꾸 사람이 추접스러워져. 자, 그래서 acknowledge. 저는 추접스러워지더라도 여러분들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많이 중요한 단어죠? acknowledge. 통보하다, 알려주다.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토익에 빈번하게 많이 쓰이는데 어떤 식으로 많이 쓰이냐? acknowledge, receive of 명사. 그래서 뭐야? 명사를 수령, 받았음을 통보하다, 알려주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receive라는 단어가 마찬가지로 영수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수령, 받음 이런 의미로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를 받음, 명사에 대한 수령을 했음을 통보하다, 알려주다. 자, 뭐라고요? acknowledge, receive of 명사. 요거 꼭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요거랑 같이 막상 마커로 붙어 다니는 게 전치사 upon을 쓰시는 거예요. upon, receive of 명사. 전치사 upon 플러스 명사는요, 보통 전치사 upon 플러스 명사는요, 명사 하자마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upon receive니까 뭐야? 수령, 즉시, 수령, 하자마자, upon delivery, 뭐 하자마자, 배달하자마자, upon arrival, 뭐 하자마자, 도착하자마자, upon approval, 뭐 하자마자, 승인하자마자, upon 또 뭐 있을까요? upon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사 플러스 명사로서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는 즉시 이런 것들 꼭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표현들이니까 knowledge라는 표현보다는 이 표현이 훨씬 더 활용 가치가 높은 표현이니까 같이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정리해 놓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가 문장 끝에 거기 보시면은 knowledge, 요거 knowledge라는 단어 있죠? 이 knowledge라는 동의어로 뭐가 나왔냐면 understanding 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자, 별표 3개. 빙고, 빙고, 빙고. 좋습니다. sorry. 죄송합니다. 자, 많이 중요한 거죠. understanding.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understanding이라는 단어가 명사로서 뭐야? 이해, 이해력. 이런 표현이야. 이해, 이해력. 이런 뜻이에요. 요거 좋고요. 요게 형용사로 쓰이는 게 또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 아니야. 이게 뭔데요? understanding이. She's so understanding. 이렇게 쓰면 뭘 것 같아요? 그 여자는 참 이해 중이다. 옳지 않아.
쓰쓰리야 그런 얘기야. 뭐라고요? understanding은 이거는 이해심이 많은 generous한, 관대한 이런 표현이야. 그래서 she's so understanding 이렇게 쓰실 때는 그 여자가 참 이해심이 폭넓구나. clients, 고객들이 굉장히 understanding 한다는 얘기는 뭐 굉장히 잘못이라든지 어떤 다른 것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해주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understanding이 형용사로 쓰인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머릿속에 팍팍팍 중요하게 꽂아주십시오. 요거 많이 중요합니다. 요거 많이 중요합니다. 꼭 좀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supervision이라는 단어인데 한번 들어보실게요. Super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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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셨는데, 자, 요 단어는 supervision이라는 단어는 뭐 감독, 관리, 통제 뭐 이런 단어로 쭉 하고 나와 있죠. 뭐 이 단어 뭐 모르신 분 없겠고요. 자, 요 단어는 거기 표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사 under하고 많이 붙었던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under the supervision of 그래서 관리하에, 감독하에, 지시하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전사 under하고 많이 붙어 다닌다 그런 얘기인데 이 supervision이라는 단어는 뭐하고 좀 비교 분석하셔야 되냐면 supervisor 요거랑 좀 비교해 보셔야 되겠죠.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뭐야? 지시, 감독 이런 표현이야. 그죠? 얘는 감독자라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 보통 이 단어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immediate supervisor 즉각적인 상관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야? 직속 상관 이런 표현이죠. 그죠? 직속 상관, immediate. 그래서 immediate supervisor, 직속 상관, 바로 위에 있는 상관이니까. 뭐 나온 김에 immediate 붙어 다니는 거 조금 한번 볼까요? immediate가 또 뭐가 있을까요? 직속 상관 말고 immediate supervisor 말고 immediate future. immediate future가 뭔데 여러분들? 즉각적인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 요럴 때는 그죠? 가까운 미래. immediate area. 아까 전에 area 한번 했었죠? 뭐라고요? immediate area가 근접 지역, 인접 지역 요런 것들. 이거는 가까운 미래. 그 다음에가 immediate 또 뭐가 있을까요? family 같은 거. family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즉각적인 가족 이러지 말고 직계 가족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immediate이라는 단어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형용사로서 토익에서는 곧잘 출제가 되는 형태고 immediate supervisor 직속 상관. 꽤나 나오는 편이니까 정리해 놓으시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가 다음 단어 한번 들어보실까요? Summary. 좋습니다. Summary. Summary. summary 뭐 이런 단어가 나와 있죠. 그래서 뭐 summary한 단어인데 뭐 이 단어 모르시면 없겠죠. 그래서 뭐 계약이란다, 개관, 뭐 개요, 뭐 약관 뭐 이런 식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summary 다음에 일단은 키 포인트가 뭐냐면 이 단어는 이 summary한 단어가 S-U-M-M-A-R-Y summary한 단어가 일단은 OS를 붙일 수 있는 셀 수 있는 명사예요. 하나의 요약, 여러 개의 요약 이런 식으로 해서 단복수를 쓸 수 있는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있는 명사라는 거에 좀 주의를 기울이시고요. 그 다음에가 이 summary라는 단어가 요런 형태 뒤에다 뭘 붙이냐면 procedure 이렇게 붙여요. summary procedures 근데 이 procedure라는 단어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온 단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OS를 붙일 수 있는 셀 수 있는 명사인데 요게 복수 형태를 쓰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요게 summary procedures 그래서 뭐 약식 절차 저렇게 좀 줄여놓은 거죠. 약식 절차. 그래서 요게 또 약식 절차 요런 표현에 같이 통합적인 형태, 묶어당기는 형태로서 같이 좀 암기도 해볼 만한 필요성이 있는 단어겠고요. 그래서 summary procedures 요거까지 같이 묶어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단어가 마켓인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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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A 사운드가 강하죠. market.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자, 요 단어가 있는데, 자, 요 단어도 별표 한 2개는 들어가겠네요. 빙고. 자, 좋습니다. 그래서 market. 요 단어인데, 자, 요 단어가 시장, 내지는 뭐야? 시장화하다, 시장으로 들어가다, 시장화하다, 시장으로 만들다. 이런 동사적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명사, 동사 같이 쓸 수 있다는 건데 이 동사 쓸 수 있다는 거 많이 중요해요. 오케이. 꼭 좀 정리해 놓으셔야 되겠고. 자, 요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요거는 뭐가 많이 중요하냐면 at the market을 쓰느냐 아니면 on the market을 쓰느냐 혹은 in the market을 쓰느냐 요 형태가 좀 중요해요. 구분점이 요게 중요해요.
이 at the market은 뭐냐면 시가로라는 표현이야. 그죠? 시가로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on the market이나 in the market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시장에 나와 있다라는 표현이야. 그죠? 그러니까 요건 뭐야? at stores 이런 표현이야. 요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그 얘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모든 어휘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시험에 출제되느냐 요걸 잡아내는 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단어만 열나요. 예를 들어서 슈퍼비전 어쩌고저쩌고 슈퍼바이저 어쩌고저쩌고 이거 외우면 뭐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런 형태가 시험에서 출제가 되고 서머리 요약 외우면 뭐하냐 말이야. 시험에 뭐야? 서머리 프로시저스에 S 붙어서 같이 묶어 당길 수 있다. 가사명사다. 이런 거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데 마켓, 시장화다 이거 중요한 것보다도 at the market은 뭐라고요? 시가로 시중에 팔리는 가격으로 on the market, in the market은 뭐야? 이미 출시되어 있는 거야. 시장에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해? at stores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part 7에서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미 기성의 제품으로 팔려 나갔습니다. 어디서 발견할 수 있어요? at stores라는 단어를 표현해서 뭐라고 해요? on the market에 있습니다. 라고 해요. 그죠? 제품이 on the market에 있다는 얘기는 뭐야? 가게에 깔려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같은 말 바꿔치기 part 7 중요합니다. 그 얘기죠. 7 중요합니다. 그 얘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단어가 이제 practice라는 단어인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Practice. 오케이. Practice. Practice.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practice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데, 자, 요 단어는요, 의외로 안 나올 것 같은데, 토익 시험에서 여러 번 출제가 됐던 단어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래서 practice가 이리저리 형태로 출제가 됐었었는데, 요렇게 보시면 돼요. 이 practice라는 단어가, 그죠? 오케이. 요게 이제 명사로 쓸 수 있는데, 요게 이제 관행, 습관 이런 얘기인데, 요게 common practice. 그래서 일반적인 뭐야? 관행 이런 얘기죠. 자, 비즈니스 상에 있어서의 common practice in business. 그래서 사업상의 관행이라든지 아니면 common practice 말고도 또 뭐 있어요, 여러분들? be in practice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근데 주어가 보통 이럴 때는 주어가 사람의 형태로 쓸 때는 보통 의사나 변호사를 보통 많이 써요. 그래서 의사나 변호사가 be in practice. the doctor is in practice, 혹은 lawyers in practice, 이렇게 식으로 쓰시면 의사나 변호사가 뭐하다? 개업 중이다. 자기 비즈니스를 갖고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be in practice 하고 있다는 얘기는 연습 중이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자기 비즈니스를 하는 중이다. 자기 사업체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오케이. 자, 의사, 변호사,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자, 강사, 아니죠. 그죠? 오케이. 강사는 아니에요. 장의사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사, 변호사, 오케이. 개업 중입니다. 이런 표현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꽤나 중요하다. 그 말씀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이게 put into practice.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게 실행 중이다. 시행하도록 만들다. 이런 표현이에요. put into practice. 혹은 pray into practice. 이런 식으로 집어넣기도 하죠. 그래서 put into practice. 그래서 세 가지. common practice, be in practice, put into practice. 그래서 전치사 into를 집어넣거나 동사 put을 끼워넣는 형태도 머릿속에 좀 담아 놓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subscriber인데 한번 들어보실게요. Subscriber. Subscriber. 좋습니다. Subscriber. subscriber.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일단 요 단어도 뭐야? 구독하는 사람이겠죠. subscriber라는 단어가 알려주면 뭐야? 구독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독하다 이런 뜻인데, subscriber. 그죠? 구독하다 이런 뜻이죠. 자, 구독자. 내지는 보통 우리가 이제 구독하다라는 이런 형태로만 알고 있는데, 이게 신청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구독자, 신청자, 이런 표현인데, 교재에서는 신청자라는 의미는 별로 크게 안 중요하게 여겼는데, 요 단어도 의미로 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subscriber가 구독자 내지는 신청자 이런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요 단어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동사로 쓸 때 뭐예요, 여러분들? subscribe라는 동사로 쓸 때 전치사 to를 동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subscribe to 명사가 뭐야? 명사를 정기 구독하다 이런 얘기죠. 요 단어 명사 형태가 뭐예요? 동사가 subscribe. 요 단어가 동사고 그 다음에가 명사가 subscription. 요게 이제 명사죠. 그죠? 그래서 품사 형태로서도 명사, 동사, 명사인데 전치사 to 들이대기 많이 중요합니다. 전치사 to 들이대기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까지 기억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가 어떤 단어가 있나요? 테크닉이라는 단어인데 한번 들어보실게요. Technique. Technique. 테크닉.
technique, 좋습니다. 그래서 테크닉이라고 이제 후음절의 강세가 있죠. 그래서 전문 기술 뭐 이런 뜻인데 요 단어는 뭐 교재에 있는 내용만 습득하셔도 뭐 충분히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단어가 뭘까요? productivity, Productivity. 좋습니다. productivity, 좋습니다. 이 단어가 별표 3개. 빙고, 빙고, 빙고. 별표 3개짜리입니다. 이렇게. 자꾸 이쪽으로만 보니까, 뭐, 한쪽만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쪽으로 이렇게 봐도 각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요 고개를 한번 살짝 바꿔서 한번 보실게요. 자, 어떤 형태가 있냐면, 요런 형태가 있어요. 요게, produce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가, product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가, producing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production이겠죠? producing이라기보다도 production. 그 다음에가 productivity.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가 쭉 있습니다. 그죠? 오케이. 그래서 produce, product, production, productivity.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토익 시험에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꼭 좀 기억을 넣으셔야 될 건데, 이 produce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뭐야? 동사로 써서 생산하다, 뭐 이런 표현이겠죠. 뭐 다 아시는 거고요. 이 produce가 명사로 쓰일 때는요, 요게 농산물, 이런 뜻이야. 뭐라고요? 농산물. from soil. 땅으로부터 나오는 물건들을 얘기할 때 보통 produce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중요한 건 뭐다? 요게 명사 형태로서 농산물, 요게 중요한 것보다도 os 쓸 수 없는 불가산 명사다. 요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many produces어 이렇게 못 쓴다 그 말이야. 옳지 않았어 그 얘기겠죠. 자, product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이게 명사로 쓸 때는 보통 공장에서 찍어내는 공산품을 얘기할 때 보통 product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product는 보통 공산품,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물건들 의미하고요. 자, production이라는 단어는 이게 뭐야? 생산, 제조 이런 명사죠. 생산, 제조. productivity가 뭐 많이 하시는 뭐야? 생산성 이런 얘기죠. 그죠? 생산성 이런 얘기인데 보통 요 단어가 답으로 되는 게 보통 동사 increase 이런 거 집어넣으면 보통 productivity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깐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increase productivity 뭐 이런 것들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는데 많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단어 간의 차이를 꼭 좀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고 확인해 놓으셔야 되겠죠. 자, 마지막 단어인데요. 이게 increase라는 단어인데 한번 들어보실게요. increase, 뭐라고요? Increase. 오케이. increase, 좋습니다. 그래서 increase라는 단어까지 들어보셨는데, 자, 요 단어가요. 중요한 게 사실은 토익의 뉴토익들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잘 나오는 초점 중에 하나는 요 increase라는 단어가 요게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데 옛날에는 보통 타동사로만 쓰였는데 뉴토익들에서는 자동사적 용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무슨 얘긴데요? 지금 요게 increase라는 단어가 동사로서 증가시키다 뿐만 아니라 명사가 증가하다는 자동사적 의미를 쓰인다니까? 그럼 밑줄 뒤에는 뭐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동사 뒤에는 부사가 나와야지. 맨날 명사만 집어넣지 마세요. 그런 뜻이야. 그래서 increase라는 단어가 완전한 문장으로 끝나서 부사를 동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해 달라고요. 그죠? 꼭 좀 기억해 달라고요. 예를 들어서 the number of 명사가 어떻게 됐어요? increases. 그래서 뭐야? 증가했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주어고 얘가 뭐야? 동사로 쓸 수 있다. 그 얘기죠. 됐어요? 그 다음에 뒤에는 뭐가 나? 부사를 집어넣어서 매우 증가했다. 급격하게 증가했다. 뭐 확실하게 증가했다. 이런 식의 부사를 끼워넣을 수 있다는 것도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물론 increase가 뭐야? os를 붙일 수 있는 셀 수 있는 명사로 쓸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 얘기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increase는 동사 명사인데 특히 요즘에는 뭐야? 자동사적 용법으로 많이 활용된다.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요, 여러분과 같이 LC에서 좀 자주 나오는 빈도수가 높은 것만 골라서 몇 가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볼 건데요. 자, 페이지 27페이지를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7페이지 펴셨나요? 좋습니다. 저기서 두 번째 있는 단어 있죠. 자, be being watered. 이 표현인데 한번 들어보실게요. Be being watered. The lawns are being watered. 들으셨죠? 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be, being, pp 이 표현과 have나 has, been, pp 사실은 둘 다 수동태예요. 그죠? 둘 다 수동태인데 이 be, being, pp라는 표현과 have been 혹은 has been, pp라는 표현은 수동태긴 하지만
굉장히 큰 차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뭐냐면은 동작을 강조하는 수동태적 표현이에요. 밑에 거는요, 상태를 강조하는 수동태적 표현이에요. 그럼 요거를 어떤 식으로 토익에서 그림묘사에서는 차별을 두고 문제를 핵심화시키냐면요, 동작 강조라는 얘기는 사람과 사물이 동시에 등장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물건의 포인트를 어디에 둔다는 얘기야? 오케이. 사람을 줘도 좋고 사물을 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얘는 have been PP 형태는 상태 강조이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사물이 직접적으로 나와요. 즉 사람과 사물이 둘 다 등장하지만 사람이든 사물이든 둘 중에 하나의 포인트를 둘 때는 be being PP가 할 수 있겠고 have been PP나 has been PP는 사물의 상태만을 강조한 거다 그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요? 테이블들이 몇 개가 있는데 테이블이 말끔하게 치워 있어. 그럴 땐 뭘 써야 돼요? tables are being PP를 쓰실 때는 사람이 치우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사람을 초점으로 둘 수 있겠지만 뭐야? 사물을 초점으로 둬서 tables are being cleared 이렇게 쓰실 수 있다 그 얘기고 밑에 있는 표현은 사람이 빠진 상태에서 물건만 있을 때 물건이 깔끔하게 치워진 상태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물이 동시에 등장하지만 사물의 표현에 중점을 둘 때는 뭘 집어넣어? be being PP. 사람 없이 사물만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는 뭐 집어넣어? have been PP. 이런 식으로 문장을 구별하는 센스 많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머릿속에 꼭 좀 담아 놓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실래요? Be putting on. The man is putting on his glasses. 들으셨죠? 자,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 putting on 이런 단어입니다. 사실 이 단어가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별표 3개. 빙고 빙고 빙고. 좋습니다. put on, try on, wear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put on과 try on은 동작을 나타내는 동작 강조 동사고요. wear는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 동사란 말이죠. put on과 같은 것들은 보통 자신의 것을 갖다 신고 끼고 입는 거고요. try on은 남의 거를 신어보고 껴보고 입어보는 거예요. wear는 말 그대로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 제가 샘플 한번 보여드릴게요. 뭡니까 제가? 시계를 차고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The man is wearing a watch. 이거죠. 남자가 시계를 차거나 풀려고 손을 갖다 댑니다. 뭐라고요? putting on a watch죠. 시계 가게 가서 시계를 많이 고르는 과정 중에서 시계가 뭔가를 차봐. 그럴 때는 뭐야? trying on을 쓰는 겁니다. 정리되셨어요? 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wearing. 손대면 톡 터지는 게 아니라 손대면 톡. 나 왜 이러니? 자, 그래서 손대면 뭐 집어넣어요? putting on. 안경 가게 가서 안경 고르면 trying on. 좋아.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 잘 해놓으셔야 돼요. 야구 선수가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뭐라고 해야 돼요? putting on uniform 옳지 않아. 그런 얘기야. 유니폼만 같을 뿐이지 뭐 집어넣어야 돼요? wearing a uniform 쓰셔야 된다 그 말씀이죠. 머릿속에 keep that in mind 꼭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질문이 있습니다. 예. 보통 토익 사진에서 보니까 이렇게 뭐 입고 있는 동작을 표현하는 게 그럼 put on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런 사진이 찍힌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럼 put on은 잘 안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put- 오답으로 많이 출제가 되나요? 그렇죠. 그런 식이 많죠. 그러니까 프로는 입고 있는 동작만 나타내는 건 아니고 이렇게 뭔가를 좀 액션을 취해야지.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뭐 시계에 손을 갖다 댄다거나 아니면 모자에 손을 갖다 댄다거나 뭐 이런 식이지. 근데 이런 것들이 아까 질문 잘했는데 굉장히 생긴 거는 좀 이상해 보이는데 똘똘한 질문을 하시네. 자, 어쨌든 간에 그런 형태들이 오답의 형태로 많이 써요. 그래서 보통 입고 있거나 착용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wearing이라는 형태를 보통 일반적으로 정답으로 많이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남들 보면 짜고 하는 줄 알겠네요. 자, 좋습니다. 돌발 퀴즈. 돌발 질문 좋습니다. 자, 자제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가,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들어보실게요. Point at. The woman is pointing at something on a drawing. 좋습니다. 이게 가리키다, 요거 아니야, 가리키다. 손가락질하다, 요게 아니라, fingering, 무서워, 이거. fingering이 아니라, 가리키다, 지적하다. 뭔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림을 가리켜요. 사람을 가리켜요. 전부 다 뭐 집어넣어? pointing at. 혹은 point to를 집어넣죠. 하여튼, 손가락으로 뭔가를 가리키고 지적하기 위해서 뭐 집어넣어? point at. 요거 기억해 놓으시면 된다. 그 말씀 하셨어요. 굉장히 잘 나오는 겁니다. 간단하지만. 자, 마지막 하나를 들어볼까요? Pull out. 한 번 더. The train is just pulling out of the station. 자, 좀 어려운 단어니까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Pull out. The train is just pulling out of the station. 좋습니다. 어려워요. 자, pull out. 좋습니다. pull이니까 이런 뭐야? 잡아, 뽑는 거죠. push는 미는 거고요.
pull out, 잡아 뽑는 거예요. 자, 이게 보시니까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정거장을 향해 들어옵니다. 기차가 들어와요. 기차가 들어와요. 칙칙폭폭하고 이제 들어옵니다. 아, 제가 하나 더 고백해야겠네요. 글씨와 그림이 안 돼요. 제가 그림도 안 됩니다. 기차가 지나갑니다. 기차가 칙 하고 지나가는데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이걸 뻥 찍었어. 그럼 이게 서 있는 건지 들어오는 건지 나가는 건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pulling out. 그러면 이게 보통 이제 들어온다 이런 표현들인데 들어오는 건지 나가는 건지 모르는 건다. 이런 것들은 보통 그냥 A, B, C, D 지문 중에서 하나를 골라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림 묘사는요. 잘 들어보시면 best describe. 가장 묘사가 잘 된 걸 골라야지 correct answer. 올바른 정답을 뽑아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A, B, C들을 잘 들어보시면서 어떤 것들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죽이는 건가 이런 소구법을 활용하신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초점 뭐냐면 pull out은요 뭔가를 이렇게 들어오는 듯한 느낌인데 이게 enter를 써버리면 쉽죠. 예를 들어서 그죠? 예를 들어서 주유소에 자동차가 이렇게 들어가. 자동차가 이렇게 쭉 들어가. 그럼 이때 the car is entering 이렇게 집어넣으면 자동차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너무 저질이야 entering 그럼. 그러니까 뭘 집어넣어요? pulling into 집어넣어요. pulling into. 그럼 어디야? 어디로 들어간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죠? pull out은 나온다라는 표현이고. 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pull out은 끄집어 나오는 건데 이게 pull out 끄집어 나왔는데 into the traffic 이렇게 집어넣어요. 자 뭐라고요? pulling out into the traffic. pull out into the traffic.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나와서 트래픽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야. 사거리 있어요. 요쯤에서 자동차 한 대가 뒤밀어요. 들어가려고 그래요. 뭐예요? pull out. 나와서 into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경험은 pulling out 형태로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pulling out into the traffic. 그래서 나와서 교통의 흐름 안으로 다시 들어간다. 여기까지가 중요한 핵심이죠. 잘 정리되셨어요? 복습 한번 꼭 해보시고요. 실전 문제풀이 또 있거든요. 그 뒤쪽에 있는 문제풀이 있는데 실전 예상 문제 이것도 한번 꼭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네요.